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지금 이제 7월 개인지도반 오늘 이제 개강 날인데 선생님들께서 많은 각오와 그다음에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첫 시간 이게 시험 보시고 또 이제 또 해설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전에 진행했던 요게 이제 일병행 개인지도, 이전에 4월, 5월에 진행했던 일병행 개인지도반 선생님, 일병행 개인지도는 이제 2회차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1회차에는 교육과정 A, 2회차에는 교육과정 B, 이렇게 해서 이제 1월부터 시작했지만 4월쯤 되면 중간 이제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 점검을 포커스로 해서 개인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문제 수는 그래도 많았어요. A 모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30문제 이상 또 더 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수준에 비추어 보아서 그 문제를 한 50문제 이상 되는 거죠. 그걸 다 풀고 첨삭을 받으시는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나는 요 실전 모고 형태로 A 8문제, B 8문제 요것만 풀고 첨삭을 받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 수준에 맞추어서 나는 초심자인지 아니면은 좀 N수생 수준인지 그걸 알아서 판단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자율적으로 풀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 또 이렇게 첨삭해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했던 이제 첨삭이고요. 일단 이제 요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첨삭을 해드릴 거니까 첨삭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첨삭뿐 아니라 제가 이제 공부 방향 같은 거를 설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도 첨삭을 해드리고 공부 방향 설정해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1대1로 상담한 이후에 1대1로 이제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각 회차마다 저랑 여기 직강에 오신 선생님들은 직접 만나서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은 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해요. 제가 이제 요거 왜 틀렸지?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말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되게 놀라시는 게 아니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답안지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답안지가 저는 이건 몰라서 못 썼어요. 아는데 좀 아는 건데 놓쳤어요. 그 다음에 알지만 헷갈렸어요. 이런 게 다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같이 하면서 이제 공부 방향을 좀 이제 설정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수업에서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은 일단 보시면은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7월에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자, 지금이 이제 7월이기 때문에 이 7월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시험 볼 때까지 그쵸 한 서너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사실 황금기잖아요. 지금. 그쵸. 여름 방학이고 보통 그쵸. 그래서 7월에서 8월 요때를 잘 넘기면 이제 9월에서는 막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7, 8월 동안에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이게 당락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저도 이제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그렇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선생님들 합격시켜 드릴 수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저도 비장하면서 막 보람과 막 이런 걸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일병행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때는 이제 약간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었고 선생님도 공부도 조금 덜 됐고 그렇죠. 7월이니까 이제 그 사이에 공부가 좀 더 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지금 이제 뭐를 중점적으로 보냐면 첫 번째는 앞으로 선생님의 공부 스타일. 이게 이제 공부 스타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안지 보면은 딱 나오는 거죠. 게다가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아니 선생님 왜 이거를 이 개념과 개념과 사례를 써라 했는데 개념은 안 쓰고 왜 사례만 썼어요, 선생님? 이거 실수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답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답을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사실은요, 개념은 제가 안 외워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명확하게는 모르는데 좀 대충은 알아가지고 사례만 쓰고 이름은 못 썼어요. 막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의 패턴을.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신청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많은 선생님들이 저하고 패키지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수준들을 제가 아는데 아니 왜 맞출 만한 건데 이거 왜 틀렸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기까지 해보고 나면은 이제 선생님들의 공부 스타일이 어디까지 됐는지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공부 스타일에는 이제 선생님들 공부 수준도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만의 어떤 이제 좀 잘못된 점, 공부하면서 좀 고쳐야 할 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그쵸.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공부 스타일을 분석을 해서 요거에 맞게끔, 그쵸. 어떻게 하냐. 이거에 맞게끔 이제 계획을 저랑 같이 세우는 거죠. 계획 세우기.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요 계획을 매주 드릴 거예요. 매주. 그래서 매주 드릴 건데 이 매주 계획을 드리다 보면은 공부를 뭐 앞으로 2달 동안 혼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알려드리고 다음 주까지 요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요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과제부가. 과제부가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과제부가가 되는 건데 이 과제부가는 선생님들의 용량에 제 생각에는 이제 각자 달라요. 이 과제는 선생님들 수준에 따라서 각자 다른데 이 과제부가는 선생님들 능력의 한 120에서 150%. 이 정도를 써야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일주일 동안 공부를 모르겠어요. 앞에 저랑 했던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일주 딜레이 해주세요 이런 선생님도 계시긴 하셨어요. 여러 분 계셨어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제가 낱낱이 분석을 해드리면은 공부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 딜레이 해주세요 이랬는데 일주일 딜레이는 가능하면 안 하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그렇죠? 그냥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일주일 딜레이를 원하는 선생님들은 대체로 진짜 일병행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그때는 일주일 그냥 별로 얘기 안 하고 일주일 딜레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4월 뭐 이런 때니까 지금 7월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 딜레이 없이 용량에 좀 많은 좀 초과 달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풀타임 선생님들, 전일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진짜 타이트하게 써야만 숙제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좀 무리도 하셨어요. 잠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병행 1대1 끝나고 나니까 해방돼 가지고 막 이틀 동안 놀고 막 이러시던데 제가 또 전화해가지고 지금 놀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한 3주 동안 되게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3주가 되게 길구나 이걸 느낄 거예요. 3주가 엄청 긴 시간이구나 이거를 느끼시게 되고, 사실 3주 진짜 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장점은 뭐냐 하면, 장점,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혼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내 능력의 70% 60% 이렇게 하는 건 수험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1월 2월 이런 때는 장거리 마라톤이니까 내 능력의 90% 100%요 정도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딱 좀 무리하실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120에서 150%를 7, 8월 동안 딱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진짜. 예. 자, 그래서 이걸 못해서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장점은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공부를 할 경우에, 근데 무리해서 막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진짜 열심히 무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딱 해서, 그렇죠? 뭔가 보일 때 무리를 하면은 막 몸살이 안 나요. 근데 아예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진짜 그 먼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데 무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원래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방향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딱 가면 된다. 이런 게 보이면서 무리를 하는 거는 몸에 병이 안 나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거죠. 저랑 같이 하면서 요거 해라 제가 알려드리면 그것만 일단 해보시는 건데, 이렇게 무리할 때의 장점은 첫 번째, 제가 지금 계속 무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무리해야 돼요, 지금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공부량이 엄청 늘어요. 공부량이 늘고, 이거는 집중 공부기 때문에 이게 기억도 잘 됩니다. 공부량과 효율이 굉장히 좋아져요.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선생님들 한 번도 내 용량을 초과해가지고 120%, 150%를 이렇게 똑바른 방향으로 집중해서 쏟아부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쫙 당겨갖고 쫙 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한 성공 경험이에요. 성공 경험. 이게 성공 경험이거든요. 나의 용량을 초과해서 노력한 성공 경험이기 때문에 이 성공 경험은요, 이런 경험은 수험 생활에 필수예요. 수험 생활에 필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용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저랑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이렇게 뭐 그냥 비현실적인 막 사변적인 생각, 탁상 공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내 몸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진짜 내 몸으로 해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들의 몸이 기억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주 동안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이오리듬이나 이런 게 다 바뀌거든요.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게 선생님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성공 경험 이런 거가 있어야 딱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서 제대로 공부를 한 그런 기억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제가 함께 하니까 또 이제 그리고 우리 또 같이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높고 성공 경험이 이렇게 몸에 탁 체득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짜 선생님들의 용량을 팍 늘릴 수 있어요. 저도 저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누군가가 이끌어줘서 했던 저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로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갈 때, 대학 갈 때 뭐 이런 때도요, 훨씬 이제 자기 용량을 초과해서 실력이 막 향상되고 새로운 경험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저런 경험이 있으면 이제 공부가 두렵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중요한 첫 번째는 선생님들의 공부 방향을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부 방향 설정과 함께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공부 방향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선생님들의 답안을 첨삭해 드리는 거. 그렇죠? 답안 첨삭. 그렇죠? 이 첨삭의 의미가 있어요. 첨삭의 의미가 있는데, 이 첨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진짜 이제 5개념이나 이런 거 뭐 이제 그 바르게 고치는 거, 바르게 고치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바르게 고치기는 사실 크진 않아요. 제가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줄 긋고 해드리면 되니까 바르게 고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선생님들의 오답 스타일, 그죠? 공부의 난점 이런 거 이제 골라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답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오답이 여러 형태의 오답 스타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직 암기가 덜 됐구나. 암기가 덜 됐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암기 과제를 제가 내는 거죠. 암기가 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이 안 되는 형태도 많이 있는데, 이 서술이 안 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술이 뭐 묻는 말하고 다른 걸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강한 거지. 문제에서는 A를 써라 이랬는데 본인은 알고 있는 게 C예요. 그러니까 뭘 묻든 C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서술의 좀 문제점 이런 것들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 스타일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뭐 빼먹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난점도 나와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만 덜 된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딱 외운 거, 정확하게 외운 거는 잘 쓰는데, 그죠? 정확하게 외운 게 아니면은 막 당황하는 거예요. 외운 게 안 나오면은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렇게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반대로 외운 거는 별로 안 외웠어. 별로 안 외우고요. 외운 건 잘 못하는데 낯선 문제가 나와도 그냥 웬만큼 잘 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스타일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문제예요. 그렇게 그죠? 둘 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의 난점을 봐서 요런 걸 봐서 제가 과제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첨삭은 진단이에요. 진단.
제 입장에서는 진단이에요. 선생님들 첨삭해드리지만 이게 결국은 뭐 피검사, 뭐 몸무게 재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진단하는 과정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답안지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고쳐드리고 첨삭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 제가 오답 스타일 이렇게 암기가 덜 된 사람이 있어요. 서술이 덜 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어떻게 얘기냐면 2번에 1번 요 부분이 암기가 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2번에 2번 여기가 지금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A라고 물었는데 선생님 자꾸 C만 대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한테 말을 해요. 사실은 제가 이걸 뭐 어떻게 생각했고 얘기해. 그게 바로 A라고 물었는데 선생님은 C만 생각하면서 C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제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보면 희한한 게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1번 이렇게 하셨죠? 2번 이렇게 하셨죠? 3번 지금 3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 알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아, 내가 어떤 걸 수정해야겠구나. 뭘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첨삭이 진행될 거라는 걸 아시고 선생님들은 3주간 제가 이렇게 찝어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 고칠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게끔 저랑 이제 과제를 제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답안지가 많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제 공부량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과제를 내드릴게요. 과제를 내드리고 이제까지 제가 내드린 과제를 안 해오는 분은 안 계셨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 하면 이제 최초, 내가 최초야. 숙제 안 한 최초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과제는 다 이제까지 과제를 안 한 분은 안 계셨어요. 연기해달라는 분은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여러 분 계셨어요. 일병행 선생님들. 근데 7월은 이제 연기도 좀 이렇게 제가 한 번에 오케이 안 해드릴 생각이에요. 연기도.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제가 요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형태로 첨삭한 거를 좀 보시면 일단 이 선생님은 1주차,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차 강의도 들으셨어요. 2차 강의에도 1차 첨삭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받았을 때는 저는 이 선생님이 되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죠? 잘해요. 잘하는데 엄청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 기대보다는 답에 오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지도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병행 하시면서 일병행에서 1회차 또 많이 늘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1회차보다 2회차는 이제 더 많이 늘은 상태예요. 이게 많이 늘은 상태였고 이제 1회차에서는 제가 무슨 어떤 과목이나 뭘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회차 정도 되니까 오답 분석이 필요해서 오답 분석 하라고 과제를 낸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이제 아는 문제라 할지라도 답안 기술에서 각도가 엇갈려 나갈 수 있어 보임을 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답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암기를 완벽하게 안 했어. 그래서 제가 드리는 암기장은 얇잖아요. 그 정도는 딸딸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월 달부터는 외우라 소리 별로 안 했잖아요. 이해하세요. 뭐 안 외워도 돼요. 맨날 그런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암기장 정도는 딸딸 외워야 돼요. 진짜. 기본 개념들 용어 정의 이런 것까지 딸딸딸 외워야 돼요. 거의.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응용이 돼요. 응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교수 생활 오래 했지만 교수들은 그런 거 안 외워요. 안 외워도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풀었어도 그게 학문적인 개념으로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교수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공부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안 외워도 되잖아요. 마치 미국 사람이 영어도 안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게 되는데 선생님들은 빨리 시험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래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단축하는 길은 그걸 외우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개념을 명확하게 쓰는 건데 이 교수들이 명확한 개념인지 아닌지 써놓은 거 보면 이렇게 딱딱 걸려요. 딱딱 걸려요. 자,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정도를 외우면 이제 열린 문제나 이런 거 나와도 답을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써도 이미 그 개념이 머릿속에 이해가 된 상태에서 머릿속에 단어까지 싹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맞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생각하기랑 암기가 두 개가 같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은 오히려 이제 풀어 쓰는 건 조금 되는데 암기가 좀 부족한 그런 경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 1번에 뭐 전달식 교수법 답 1번은 이제 그런 거였고 2번은 여기 유아들이 달팽이의 암수 구분과 알 낳는 방법을 궁금해하자 교사가 이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래놨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 전달식 교수법에 뭐냐면 전달식 교수법이 이제 잘 쓰인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전달식 교수법을 선생님 이때가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달식 교수법을 쓴 사례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쓴 거랑 안 갖고 쓴 거랑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이 선생님이 쓴 교수법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런 개념은 좀 안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안 들어 있어도 감점 요소가 별로 있진 않지만 이거는 맞게 쓰면 더 100%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써드리고 얘기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2번 이게 이제 어떤 사례냐면 이 선생님의 경우에 묻는 거에 답을 안 쓰고 자기 맘대로 답을 쓴 케이스예요. 자, 여기는 이제 뭐냐 하면 논리 수학적 지식 요거까지는 잘 썼어요. 근데 여기다가는 이게 왜 논리 수학적인 활동인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왜 이 실험이 왜 논리 수학적인지를 써야 되는데 이 선생님은 이 실험이 무슨 실험인지를 쓴 거예요. 이 실험에서 뭘 했는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경사로와 구슬이 이동하는 거리, 경사로 간의 간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활동이다. 여기는 왜 논리수학적인 활동인지가 써있는 게 아니고 이 실험에서 뭘 했는지가 써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줌에서 1대1로 만나서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썼어요? 물어봤더니 이런 문제인 줄 알았던 거예요. 진짜 이 실험이 무슨 실험인지 그걸 묻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이런 거예요. 아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답안 기수에서 각도가 엇걸려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조금씩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죠? 얘기해 보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시면 그렇죠? 여기 이제 갈등이라고 썼는데 여기 이제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이들한테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였는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인지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한 단계 높은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피아제의 실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피아제적인 그런 유아들하고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는 피아제에 근거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질문은 비고츠키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교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발견 탐구 학습에서 교사가 뭘 어떤 걸 해야 되나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유아가 좀 다양한 탐색도 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두리뭉실한 거야. 발견 탐구 학습을 잘 모르고 쓴 게 너무 티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발견 탐구 학습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항 4번에는 피아제의 구성주의 실험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냥 구성주의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죠? 이 문제가 1번, 2번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애들 이렇게 과자나 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5개 쭉 벌려놓으면 5개인지 6개인지 7개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존 개념이 부족해서 블록의 배열이 달라지면 개수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여기 너무 잘 쓴 거예요. 이거는 잘 썼는데 여기다가는 인지적 구성주의라고 안 쓰고 그냥 구성주의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썼냐고 했더니 여기는 이렇게 잘 써놓고 이걸 봤을 때 이 선생님은 이게 구성주의인지조차 잘 몰랐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몰라서 그냥 구성주의라고 썼대요. 근데 이게 1번, 2번 답을 봤을 때는 모른 건 아니에요. 모르면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피아제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썼으면 다시 한 번만 봤으면 인지적 구성주의라고 쓰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이 선생님이 몰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예, 진짜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 뭔가 개입을 한 거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것도 그냥 1대1 대응 이렇게만 썼고 1대1 대응의 원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이제 1대1 대응의 원리를 요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설명해라. 물체의 수를 하나씩 짝지어 세는 것이다.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거 안 외운 거잖아요. 안 외운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개념을 외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은 정확하게 암기해서 쓸 수 있게 해라. 뭐 제가 그렇게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도 보시면 뒷장이에요. 뒷장에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쓴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 하면 제목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제목의 개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목만 딱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답 못 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징과 사례를 연결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개념만 써놓은 거예요. 개념만 쓰고 이 애가 어떻게 이렇게 도형의 특징과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꼭지점, 뭐 변 이런 걸 애가 얘기했는데 그런 사례도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 이제 암기를 안 한 거지. 쉬운 문제인데, 그렇죠? 이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분인데 이 정도 답이면 잘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암기를 안 한 거예요. 암기를 안 한 거고, 그다음에 2번, 3번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케이스가 여기도 나타난 거죠. 뭐냐 하면은 사례는 잘 썼어요. 이게 이제 인지발달 이론, 지각발달 이론, 미술에서 사례는 잘 썼는데 이론의 명칭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론의 명칭은. 왜 이랬냐 그랬더니 이론의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났대요. 기억이 안 났는데 대체로 이런 게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이것도 암기장을 안 외우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티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암기장 다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인지발달 이론, 지각발달 이론 이런 거를 만약에 이 정도로 썼으면 이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답안지는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이 선생님께 이제 공부 어떻게 해라 방향을 설정을 해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시면 현재 상태 이제 선생님들마다 양식이나 이런 건 틀려요. 그래서 이분은 1회차에는 제가 많이는 안 써드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서 2회차라서 좀 많이 써드린 거고 이게 이제 이 선생님은 계속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공부할 때 명심한 점. 일주일 동안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 이분 제가 알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꾸 실수하는 요인이 쫄아 있는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수험생들의 마음이죠. 그게 대부분. 자, 그래서 먼저 자신감을 가지시라. 얘기로도 제가 많이 했어요. 이제 1대1 개인지도 하면 제 개인사도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려요. 선생님들 공부에 도움이 되게끔 나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 강의에서는 제가 얘기를 잘 못하죠. 그래서 개인사도 막 얘기해드리면서 자신감을 가지시라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왜냐하면 저하고 인간적인 래포도 형성되고 제 생각을 알면 선생님들 공부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사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수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험 앞에서 작아져야 하는 소모적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막 시험 앞에서 이렇게 쫄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시험 앞에서 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 자, 그런 얘기 한참 했어요. 결국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 대해서 정당화를 해가는 과정이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얻는 거지 여기 당락 뭐 이렇게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래서 당락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내 자신하고 그렇죠. 내 자신한테 신뢰를 쌓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시험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내가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지? 나 자신하고 잘 이렇게 지내면서 나 자신한테 신뢰를 쌓으면은 그걸로 족한 거다. 일단 너무 시험에 붙어야지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좀 문제를 봐라.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거는 선생님들께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시험에 붙는 거 막 이걸 생각하면 사람이 막 주눅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지나보면 아시겠지만은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 보다도 그때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나 다 했어.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 붙어요. 사실 붙고 그리고 만에 하나 떨어진다 해도
그 다음에 진짜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열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시험 뭐 그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 공부, 난 이거 열심히 해야지, 이거 어떻게 잘하지, 그것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신감 가져라. 시험 별거 아니다. 그 앞에서 너무 주눅들지 말고 선생님 앞에 당당해라.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할 내용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암기장하고 오답 분석은 어떻게 하고 암기장은 어떻게 외우고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말씀도 해드렸고, 그다음에 실수 유형이 딱 있으니까 이 선생님만의 실수 유형이 있으니까 보니까 실수 유형이 사상가나 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주눅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거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걸 틀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2번을 썼는데 1번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본인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안지에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치열한 시험 기간 보내시라. 이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시간을 좀 낭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죠? 집중해서 밀도 있게 공부하고 철저한 시간 계획하면 나중에 이제 좋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잡념이 없어져요. 진짜 철저한 시간 계획해가지고 괜히 시험 붙으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하면 시간만 보내고 막 이렇게 불안해지는데, 그거 말고 진짜 이것만 생각하면서 집중하잖아요. 그럼 잠잘 시간도 없는데 언제 고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엄청 잘하고 있고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성공적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120%, 150%. 이 선생님은 제가 드렸던 과제가 120%는 넘었어요. 한 진짜 140, 50% 정도를 과제를 드렸는데 막 무리해서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면 앞으로는 이전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풍성한 경험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행글라이더 타보면은, 행글라이더 저도 안 타봤어요. 근데 타면 기분 너무 좋대요. 행글라이더 타보면 멀리 올라가 보잖아요. 안 올라가 본 사람은 그 기분을 몰라요. 그쵸? 올라가 본 사람은 그때의 기분과 거기 올라갔을 때 내려다보는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능력의 120%, 150%를 해본 선생님들은 행글라이더를 타본 거예요. 그럼 그걸 못 잊어요. 그 경험을. 그쵸? 그렇게 하고 그 상태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은 진짜 풍성한 경험의 세계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도 3주 동안 저하고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건데요. 이제 저는 선생님들 뭐 공부 계획 잡아드리고 오답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붙어요. 그렇게 하고 떨어지는 사람 저는 잘 못 봤어요. 그죠? 그날 뭐 엄청 아프다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붙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저하고 같이, 저는 이제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 유아교육에 관해서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제자들도 봤으니까. 제가 선생님들 이렇게 쫙 끌어들일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높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조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이 되는 게 선생님들 능력의 120%에서 150%를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출발인데 원래는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논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선생님들의 각오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같이 저랑 가는 거니까 요렇게 공부를 앞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안내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말씀드리고요. 논술하고 교육과정 AB를 볼 건데 논술은 간략하게 지나가고요. 교육과정 AB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출발하는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 논술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하실게요.